자, 2024년 2월 1일 목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 클래식 240편일 겁니다. 아마 2월에 AS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빈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리디에서 이거 신작 빨리 떠줘야 되는데 하면서 막 공지 기다리시더니 다 떴어요? 네, 제가 아주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네네. 원래 31일에는 늦어도 뜨기 때문에 제가 다 체크를 해서 이게 뭐 알라딘의 실물책들 뜨는 거야 그냥 새로 고치면서 바로 보면 네. 되는데 전자책은 또 다르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할인하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제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서 2월의 첫 에피소드로 AS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제가 들고 온 건데요. 2023년 올해의 출판 만화의 레아 미라베이크의 그랑비드와 수신지 작가의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상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만화가 협회 부설 만화문화연구소에서는 2023년 올해의 출판 만화로 출판상의 그랑비드, 작가상에는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랑비드는 출판 만화만이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제작에 이르는 과정에 한국 출판 만화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우리 시대의 문제점을 작품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펴낸 귤프레스와 수신지 작가는 작가가 직접 자신의 책을 만들고 판매하는 이른바 독립출판의 퍼블리싱뿐만 아니라 홍보, 유통, 판매까지 작가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에서 큰 지지를 받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 번씩 언급을 한 책도 있고 네네네. 그랑비드는 저희가 다루기도 했고 네. 약간 뿌듯하네요. 뿌듯한 게 있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출판이 솔직히 많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웹툰만큼 네. 그러니까 그쵸.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망가 빼고 한국에서 연재되고 있는 망가들은 좀 빼고 나서 그냥 단권으로 나오는 망가 작품들이나 단권으로 나오는 그래픽 노블, 한국에 있는 작품들 이런 걸 다 포함해도 웹툰에 비하면 그렇게 분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것들은 다 뭐랄까 사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에너지가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만화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만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책을 사서 보다 보니까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들도 다 전문가잖아. 그 만화를 네. 보면 안단 말이야. 이게 좋은 좋은 만화구나, 뭔가 의미 있는 만화구나, 뭐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수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그 수신지 작가님이 활동하시는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본인이 뭐 귤프레스가 수신지 작가님이 하시는 출판사거든요. 거기서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뭐 홍보 프로모션을 위해서 토크쇼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독립 서점들에서 진행하는 뭐 이런 거 워크숍이라든지, 워크숍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잘 찾아다니시면서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독립만화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지점이 책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활동을 해요인데 그거를 프로모션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작가가 해야 될 일, 작가의 역할의 범위를 이제 독립만화 시장에서 좀 많이 넓혀주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랑비드는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크게 다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수신 작가님 축하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서 잔잔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우리가 여기 올해 출판 만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의 기반이 되는 작품들이 지금 만화가 협회랑 알라딘에서 같이 하고 있는 이달의 출판 만화에서 기반이 되어 올라온 작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올해 이달의 출판 만화 이 시리즈가 올해도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2023년 만화가 협회와 알라딘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달의 출판 만화 및 연말에 올해의 출판 만화상 방금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올해의 출판 작가상이 계속 진행될 것 같다. 이걸 위해서 만화가 협회 산하 만화문화연구소의 이재민 소장님이 열심히 뛰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아마 곧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근데 다만 조금 바뀐 게 있으면은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말에, 2월 말에, 3월 말에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1월 초에, 2월 초에, 3월 초에 선정해서 나갈 때 프로모션 효과가 더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만 좀 바뀌어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곧 뜨겠네요. 2월이니까. 1월 말에 같이 모여서 심사해서 이제 선정한 작품은 2월 초에 뜨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상을 제정하는, 이거를 선정하고 하는 게
다른 이유보다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작품을 소개를 하는 거니까 그런 지점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변동될 것 같고 뭐 그거 말고는 이제 계속해서 올해도 계속 매달마다 작품을 선정하고 그리고 연말에는 올해 작가상, 출판상 이런 것들도 아마 꾸준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뭐 프로모션 이벤트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매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출판 만화를 계속 사서 보고 계신 분들은 만화가 협회 인스타가 있어요. 거기를 팔로우하고 있으면은 아마 일정 시간이 되면은 관련해서 내용들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만화가 협회 인스타 많이 팔로우해 주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뒤에 나오는 이 이달의 출판 만화 계속해서 팔로잉하면서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찾아보고 가져온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다빈님이 열심히 조사해 오신 AS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쿠이료코 관련된 이야기가 있네요. 네, 다음으로 제가 망가다 쿠이료코 단편집 2권 다룬 거에 대한 AS를 가져왔는데 네네네. 작가의 대표작이 던전밥이잖아요. 네. 일단 던전밥이 지금 넷플릭스에 애니가 순차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저도 봤고 저희 사무실에 계신 다른 많은 분들도 보신 것 같은데 만화책보다 애니가 난 더 좋아. 그래요? 저는 애니가 가진 어떤 장점도 있고 단점도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애니가 가진 장점을 보이기엔 가지고 있는 서사 자체가 그냥 요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단점이죠. 그게 단점이긴 한데 만화책은 저는 설명이 좀 너무 정보량이 빽빽하죠, 정보량. 그게 힘들다는 생각이 있어서 애니는 좀 풀어주는 지점이 있어서 저는 애니를 더 좋아하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만화책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애니가 지금 잘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던전밥 만화책 13권이 2월 7일에 종이책이 나온다고 하고 9일에 이북으로 발매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제 저희 사이드비 카톡방에 한 작가님께서 던전밥 이 13권 입고를 당긴다는 출판사의 어떤 공지 글을 올려주셔서 아마 이북은 제때 나올 텐데 종이책은 조금 더 빨리 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14권이 이 던전밥 최종 완결권인데 그거는 올해 5월에 한국에 정식으로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완결이 되게 깔끔하게 잘 났다고 알고 있어서 저도 기대를 하고 5월에 14권이 나오면 재빨리 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적절할 때 잘 끝냈네요. 14권 정도면. 네, 뇌절을 안 좋아하는 작가라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이드 B의 어떤 작가분이 이걸 한 번에 다 살 각을 재고 계시더라고. 지금 세트 할인 어제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할인 사놓을 걸. 할인이 된 가격이라고 그게? 어쨌든 알겠습니다. 던전밥 재밌으니까요. 여러분 애니도 재밌습니다.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소식은 뭡니까? 다음 소식은 미학탐구의 오시미 슈조 편에 대한 AS인데 최근에 이 사람이 연재를 하고 있었던 작품인 피해 흔적, 한국에 나온 피해 흔적하고 한국에는 안 나왔지만 어서와 앨리스라고 작품을 연재하고 있었는데 2023년 작년에 이거를 둘 다 완결을 냈어요. 이거 되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냈네. 빨리 끝난 것 같고 비교적. 네. 그리고 새로운 작품 도쿠무스메라고 하는 작품을 1월 15일에 고단시아 영매거진에 게재를 하면서 신연재를 시작했는데 이게 좀 특이한 작업인 게 본인이 동명의 공포 영화에 대한 캐릭터 디자인을 이 사람이 담당을 했어요. 오시미 슈조가. 그래서 그 영화의 전일담을 그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 그 영화에 나오는 프롤로그네? 네, 그런 것 같은데 이 영화랑 연결이 된 내용이니까 아무래도 얘도 약간 연재를 길게 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이 앞에 연재했던 두 작품이 둘 다 하반기에 완결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반년도 안 쉬고 신년제에 들어간다는 게 생산력이 일단 엄청 놀라운 것 같고 그 공지 같은 거 올라온 이미지를 봤는데 본인이 하던 거
잘하는 느낌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도 한국에 개봉하면은 좋을 텐데 일단 이 작품이 먼저 한국에 좀 들어오는 것을 책이 나와서 들어오는 것을 좀 기대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캐디하면서 같이 계약을 했나 보죠. 그 프롤로그 관련된 네. 만화 뭐 한두 권 정도, 많으면 3권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요새도 많이 하니까 요새 뭐 웹툰이랑 한국에서도 예전에 영화나 이런 것들 많이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네. 하니까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까지 하고 좀 쉬지 않을까 이 사람이. 쉬지 않는다면 진짜 괴물이다. 전 지금도 괴물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물론 많죠. 근데 피해 흔적은 뭐랄까 제가 봤을 땐 이미 계산이 끝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열렸을 때. 스토리와 연출과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피해 흔적이 막 스토리가 막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용 간단하잖아. 충격이 심할 뿐이지.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는 이야기인 거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체감시키는 연출에 있어서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전 세계 모든 만화가 중에서 가장 폼이 뛰어난 작가 중 한 명이 이 오시미 슈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그 이북으로 피해 흔적 14권을 봤거든요. 네. 보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죠. 이 사람은 똑같은 내용을 계속 그리는데 다 재밌네 라고 하면서 보게 되는 어쨌든 그런 작품이었는데 어서와 앨리스도 곧 들어오겠죠? 작년? 그럴까요? 금발머리 표지? 네네. 그거 본 것 같은데 어디선가 제가 일본에서 사와서 보여드렸어요. 그랬구나. 이 작품도 기억이 없지 왜? 참 큰일입니다. 이 작품도 근데 나오겠죠. 오시미조가 그래도 국내에서 좀 수요가 있으니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영화랑도 연결된 이 작품도 같이 잘 만약에 나오게 되면 사서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다음 소식은 네. 망가다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작품들이 2024년 일본 만화 대상 후보에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네. 다룬 작가의 작품이 오르기도 했고 저희가 직접 다룬 작품의 후속작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래서 네.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요시나가 후미 저희가 사랑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랑 플라워 오브 라이프를 다루었던 요시나가 후미의 국내 미발매작 타마카와 아마네라는 작품이 일단 올라갔고요. 네, 저의 아픈 상처와 같은 작품이죠. 왜 아픈 플라워? 상처 무슨 같죠? 플라워? 플라워 오브 라이프. 네네. 그리고 와야마 야마 작가의 가라오케 가자 후속권인 패밀리 레스토랑 가자가 12월에 발매가 됐는데 얘가 올라버렸어요. 초고속으로. 그리고 한 작품이 저희가 다룬 한 작품이 더 올랐는데 이거는 바로 이어서 다음에 소개할 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말하도록 하겠고요. 그 이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보고 있었지만 아직 국내에 정식으로 발매되지 않은 그렇지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다양한 작품들이 후보에 올라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좀 원서 보는 거 아니면 새로 들어올 만화들 미리 체크하는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다 건너서 작품이 올 때 이 작품을 이제 셀렉하는 편집자나 이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도 야 이거 좀 팔리겠는데? 야 이건 진짜 재밌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작품들을 들고 올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소개하는 작품들은 일본에서 꽤 잘 만들어졌다고 평을 받는 작품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들이 이제 이런 리스트업에 많이 올라갈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근데 지켜봐야겠죠. 올해 또 누가 받는데 우리가 상상도 못할 작품이 받을 수도 있어. 일본 내에서는 유명한데 우리한테는 아직 전달 안 된 작품이나. 저는 작년에도 후보가 이제 먼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후보를 보면은 얘가 받지 않을까라고 만화대상은 늘 예측을 한 번씩 해보는데 한 번도 맞춘 적 없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올해 저의 촉이 또 어떻게 피해갈지 맞을지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근데 이게 이런 거 심사가 들어가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그 심사하는데 올라온 작품들의 리스트는 대부분 다 공감하는 것들이 올라와요. 이 작품도 좋지, 이 작품도 좋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제 최종 심사위원들이 딱 모이면은 다 심사위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각자의 작품이 있어. 난 이거 밀어야지. 그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평생 이 일을 해왔다는 거에 대한
그 의미를 가지고 심사위원 자격을 부여한 거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와서 나는 이거를 하고 싶어. 그 이유는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고성과 그러니까 서로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그냥 뭐 별 문제 없다는 듯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거 하기 전까지 어차피 여기 오는 심사위원들을 다 덕후잖아. 그러니까 그쵸. 자기가 미는 작품에 대해서 엄청난 PR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칼 없는 총성 없는 전쟁이 한번 벌어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모두가 공감하고 그리고 모두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작품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꼭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예상하는 작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심사위원이 인력풀이 세팅되느냐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 그날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느냐 어떤 논리가 떠오르느냐 그리고 그걸 모두가 납득시키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하지만 뭐 일단 그래서 이런 상위 수상을 하게 되면 수상 작품도 축하하겠지만 항상 이번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출판 만화 네. 그 기사나 이런 것도 찾아보면 이런 작품들이 같이 올랐다. 이런 작품들이 같이 올랐고 그 중에서 이 작품이 수상했다. 그러니까 수상 작품도 축하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런 작품들이 괜찮은 호평을 받았다는 걸 같이 올려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 안에서 같이 답을 찾죠. 상응을 받은 작품도 보고 거기 리스트업 된 작품들도 그래도 좀 더 인정하고 재밌다고 생각한 작품들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다음 소식은 이어서 망가다에서 다뤘던 신조 케이고 작가의 매일 휴일 편에 대한 AS고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2024년 만화대상 후보에 올랐어요. 일본 네. 만화대상.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작품이 대상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후보로 오른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언급을 했고 그리고 2022년에도 이 매일 휴일이라는 작품이 연재 초기에 같은 상에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이 후보에 그때도 올라서 그때는 3위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만큼 이제 한 1년 텀 두고 다시 오른 거잖아요. 연재를 하는 동안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좀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만화라서 아직 못 본 분이 계시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만화를 다룬 망가다 저희 매일 휴일 편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월 8일 다음 주에 6권이 이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시기에도 좀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방송 때 내가 이 작품을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작품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나 이런 거는 네. 되게 좋은데 그래봤자 판타지잖아. 휴식 그러니까 전우님이 별로 안 좋아하셨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작품 리듬감이나 이런 건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인상이. 네. 근데 뭐 매일 휴일이 그거 아니에요. 할머니한테 집 받아가지고 하는 판타지. 네. 그 지점은 조금 이렇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작품 좋아하는 작가님들 정말 꽤 많더라고요. 그 작가님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다들 엄청난 스트레스와 과일에 과중한 업무에 지금 막 휘달리고 있는 분들이 이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보시면 확실히 힐링이 될 만한 스타일이죠. 이북으로 사서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긴 합니다. 막 그렇게 이상한 작품은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다음 소식은 미약탐구의 하기오모토 편에 대한 AS고요. 하기오모토 선생님께서 제51회 이번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제에서 특별 영예상을 수상을 하셔서 이야. 일단 일본에서는 진짜 만화로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상은 다 받으신 것 같고 자수포장까지 받으셨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해외상 위라이즈너 명예의 전당에도 오르셨는데 2년 전에 이제 앙굴렘까지 석권을 하게 되셔서 정말 대작가 원래도 대작가였지만 점점 연차가 쌓이시면서 더욱 작품의 어떤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것 같은 작가인 것 같고요. 이번에 앙굴렘 가신 한국 작가님들 몇 분이 거기서 하는 하기오모토 전시회하고 토크 이벤트에 참여하셔가지고 간단하게 후기를 올리신 거를 봤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미안하다.
아, 회사가 돈이 많았으면 보내드렸을 텐데 미안하다 내가. 언젠가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니 근데 일본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어가 능통하시니까. 안 그러려면 딴 사람 보내야지 보내려면. 앙굴렘에서 하기오모토 작가님은 일본어로 말씀하셨겠죠? 일본 분이시니까. 네, 알겠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저희 미학탐구회가 그런 하기오모토의 작가 이력에서 아마도 네네. 좀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잔혹한 신이 지배한다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했기 때문에 네네. 그 미학탐구회 방송을 아직 듣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다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기오모토 작가는 이미 너무 유명하고 네. 그래서 뭐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놀랍지는 않아요. 그쵸. 받을만 했다. 받을만한 분이 받는 것 같고 뭐 이분이 만든 작품들도 좋지만 이분 관련된 레퍼런스로 수업에서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뭔가 비유와 상징 그 작품 안에서 쓰이는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놀랍지는 않은 소식이지만 축하해야 될 소식인 건 같습니다. 혹시나 다비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잔혹한 신이 지배한다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 작품도 꼭 이북으로 있으니까요. 보시고 미학탐구의 방송도 같이 들어주시면 꽤 정말 입체적으로 이 작품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살짝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네. 뭐냐면은 잔혹한 신이 지배한다는 사실 한 몇십 년 전 작품이거든요. 대표작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연세가 꽤 되셨고 하니까 굉장히 구작인데 이제 최근 2020년대 들어서 그 전일 수도 있는데 스크롤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오. 저는 그게 진짜 놀라운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봤어요? 저 봤어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걸? 하기오모토는 이제 홈페이지 따로 운영하시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뭐 어떤 작품 이제 올라왔다라고 공지가 딱 있어가지고 그런 거 참고해서 보면은 되고. 거기까지 들어가 본다는 거야? 하기오모토 케이스? 당연하죠. 존경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오타쿠들은 집요합니다. 저는 오타쿠가 아닌 걸로 네. 매번 생각하는 게 이런 지점인데. 그래서 상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작가가 과거에도 엄청 중요한 작품들을 내놨지만 네. 지금도 진짜 만화가 이제 발전하는 거에 맞춰서 본인 작품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점. 그 점이 되게 대단한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 소식인가요? 마지막은 아니고 하나 플러스로 하나 더 있긴 한데. 저번이랑 똑같네요. 네. 저번에 이거 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랬는데 아니고요. 하나 더 있고요. 이렇게 했던 똑같은 이제 기시감이 느껴져서. 네, 이번에 그래서 마지막은 아니지만 망가다 너는 반가워 인썸니아 편에 대한 AS를 가져왔고 2월 1일 오늘 2부 9권이 나오고 이제 2월 중에 종이책 10권이 또 발매가 될 예정이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전우님의 강력 추천작인데 전우님이 저번에 같이 녹음하셨을 때 얘기해 주신 바에 의하면 AS 코너에서 본인 언급을 당하시는 거를 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도 전우님이 추천하신 작품이 나오면 이렇게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망가다는 온 세상이 전운이죠. 그렇죠. 전운의 네. 영향력이 아주 아시겠지만 각 코너마다 이제 패널 중에 이제 토크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우님이 없으면 망가다는 안 굴러가죠. 왜냐면 다빈 오늘 지금 이 방송도 봐요. AS 둘이서 하는데 둘 다 드라이한 캐릭터니까 30분 안에 끝나버리잖아. 근데 24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지금 녹음 방송이. 근데 이제 전우님 같은 분이 계시면은 이제 자기에 대한 감상도 얘기하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이래서 망가다 코너가 더욱 풍부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우님이 골라오신 작품들 중에서도 꽤 괜찮은 게 많고 판판야 빼고요. 괜찮은 것들이 많은데 매번 이렇게 잘 나오셔서 같이 망가다 관련된 소식도 뒤에 전할 게 있으니까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우님 덕분에 망가다가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로 전우님 찬양하는 댓글을 많이 좀 남겨주세요. 찬양까지는 아니어도 되고 칭찬을 해주세요. 요즘 전우님이 이제 다시 회사 복귀하시고 다니고 이러면서 다시 동공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회사 잠깐 쉬실 때는 와가지고 오면은 되게 사람이 텐션이 약간 높은 상태로 이렇게 항상 콧바람을 부는 듯한 텐션으로 룰루랄라 이렇게 지나다니는 느낌인데 요새는 오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앉아 계시거든요. 여러분 댓글로 많이 힘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마지막 소식인 줄 알았는데 이거 말고 그럼 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네, 저희 전평시 시간에 잠깐 언급된 빠밤. 모리카오루의 신부 이야기 전시회가 있었는데 네. 그게 원래 1월까지는 기타큐슈 만화 박물관에서 전시 중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순회전이라서 이제 기타큐슈 전시회가 끝나고 4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는 효고현의 히메지시 히메지 문학관에서 전시를 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꽤나 오래 순회 중인 전시예요. 그래서 되게 일본의 각 지역을 많이 돌았는데 슬슬 끝물이지 않을까? 더 돌 지역이 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때를 노려서 갈 수 있도록 뭔가 준비 중이다. 원래는 이제 뭐 잘 몰라요. 저는 일본 잘 모르니까. 근데 뭐 네. 오사카 이쪽으로 가서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박이나 만화 평론가님이랑 다비님이랑 네네. 두 분이서 막 너무 진지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마다 모여가지고 아니 이 배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하루 자고 근데 갑자기 뭐 도시가 바뀌어. 아 그러려면 여기 가는 것보다 여기 가는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참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준비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분들 여러분들 모시고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모시고 가게 되는 거라서 일정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으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다빈님이 뭔가 이 회사 와서 최고로 뭔가 집중해서 열심히 그래요. 이거를 만들고 계시니까 같이 뭐 가서 여행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데지코 서머 박물관도 가고 이 전시도 보고 이런 것들 한번 해볼 것 같은데 근데 이 작가의 원화전은 일단 꼭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리고 그쵸. 그리고 좀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와줬으면 좋겠다. 네,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 전시인데 어쨌든 다비님이 열심히 뭔가를 기획해보고 계신다.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이 좀 이번에 달렸던데 이 제가 좋아하는 치아야 후루에 대한 댓글이 좀 많더라고요. 그때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 네, 메달리스트 때 언급을 했죠. 메달리스트 때 이제 치하야 그 카드 치는 거 이거. 네. 아니 이름을 제대로 말해주세요. 아니, 치하야 후루. 이게 그러니까 어제 저도 이제 뉴스 같은 거 좀 챙겨 보려고 돌아다니다가 혹시 다비님이 안 가져오신 게 있을까 아니면 내가 가져올 게 있을까 해서 봤더니 치하야 후루가 이북이 50권이 나왔어요. 1월 30일 엊그저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완료까지 나왔는데 왜 다비님이 이렇게 난리를 안 치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난리를 쳐도 들어줘야지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있는데 댓글에 나의 오두막님이 치하야 후루 존버 이러면서 댓글 남겨주시고 사크러버님께서 앞에는 이제 메달리스트 관련된 내용 이제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주시고 언젠간 치하야 후루도 다뤄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언젠가. 근데 너무 많아. 이쯤 되면 해도 되지 않나요? 하려면 뭔가 장기 프로젝트로 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물론 보긴 봤습니다. 뭘 봐요? 다비님이랑 별로 안 친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사교 클럽 처음 할 때 다비님이 이미 이걸 들고 왔고 여기서 하는 이상 카드 게임을 들고 와서 저희를 세뇌시키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와서 막 하는데 카드는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데 캐릭터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만화의 주인공들이. 그래서 잠깐 보고 어떤 캐릭터구나 어떤 애들이 나오는구나 까지만 좀 확인하고 별로 이렇게 안 땡겼는지 조조로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래요. 뭐 댓글로 좀 더 얘기해봐요. 그러면은 뭘 더 얘기해요. 지금 나갈 만큼 나왔구만. 좀 더 기우제를 지내봐. 그러면 내가 어느 날 핑 돌아가지고 할까 이러다가 할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근데 아시죠? 다들 너무 분량이 많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희가 장난치는 거고 언젠가는 좀 다루지 않을까. 왜냐면은 정말요? 만화는 떨어질 테니까 만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알이 떨어지게 되면 야 이 타이밍에 한번 해야겠다 이런 뭐 드래곤볼이라든지 치아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만화 클래식 전체 관련해서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망가다가 지금 한 달에 2편씩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2달에 한 번씩 저희 패널들이 모여서 2편을 녹음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번에 이 AS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년회 겸해서 설날에 정주행했으면 좋을 만화 이걸 녹음을 떠놓은 게 있는데 그날 이제 만화 클래식 패널들이 쫙 모여서 같이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좀 얘기가 나왔던 게 에피소드마다 코너마다 업데이트 주기라는 게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 맞는 말이기도 해요. 기다려 주시는 분들도 이때쯤이면 망가다가 올라오겠구나. 이때쯤이면은 뭐 미학탐구회가 올라오겠구나. 전평시가 이때 올라오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원래 그런 걸 계획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게 업데이트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조금 그 구색을 맞추고자 어제 엊그저께 좀 엑셀표에서 세팅을 해봤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미학탐구회가 지금 2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미학탐구회 대꾸를 이룰 수 있는 게 전우님께서 이끌고 계신 망가다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전평시는 저희 여기 사무실이 거의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냥 싹 모여서 녹음하면 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평일에 한번 모여서 하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미학탐구회랑 대꾸를 맞추기 위해서 망가다는 그러면 2달에 한 번씩 미학탐구회가 없는 달에 그리고 반대로 망가다가 없는 달에 서로가 서로의 코너 그 순서에 들어가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전우님이랑 다비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망가다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2편 연달아 이렇게 올라오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긴 만화를 골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도 50권 너무 많잖아. 50권. 최후로 한다고 안 했어요. 네. 적당히 긴 만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2월의 AS 코너는 모두 마무리되고요. 저희가 그래도 이번엔 소식이 좀 나왔네요. 지난번에는 한 20몇 분에 끝나게 됐는데 다음 달에도 3월에 맞춰서 AS 해야 될 애프터 서비스 해야 될 내용들 들고 AS 코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녹음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비님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